예, 6일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본선 진출권을 놓고 민주당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진표는 4파전 구도로 출발했는데요.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조 의원님께서 그 경기 시흥을 지역에서 내리 5선을 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이번에 경기지사 출마하시기까지 좀 고심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현장을 좀 다니시면서 경기도민들 좀 민심이 좀 어땠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대선 직후에 예. 출마 결심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대선 패배하면서 다들 좀 낙담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셨군요. 예. 네, 근데 경기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경기도 전역을 쭉 다녔는데요. 예.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현장 민심이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예. 지금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특히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크시거든요. 이를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민심이 대단히 크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경기도는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과와 업적을 계속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민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민심에 적합한 후보가 저 조정식 아니냐. 네, 그에 대한 여론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셔서 예. 꼭 경기도지사 되라.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경기도를 사수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셨다고 했는데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네, 최종적으로 그렇죠. 확정이 네. 됐습니다. 네. 김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얼마 전에 김은혜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 확정이 네. 됐는데, 네. 이 경선 결과를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민심에서는 앞섰는데 당심에서는 크게 뒤졌어요. 네. 3도 7도. 그런 거 보면은 이 선거 결과가 소위 말하는 윤심이 100% 작용해서 김은혜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석열 당선자의 아바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한 이제 김은혜 후보가 계속 다니면서 이재명 4년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번 선거 자체가 본선 선거는 크게 세 가지의 전선이 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개혁 대 수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력, 관록 대 초보, 그 세 번째는 이재명 지키기 대 이재명 죽이기. 이 세 개의 전선이 이제 쳐질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리전, 양상으로 경기도는 이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부분을 김은혜 후보와 뚜렷하게 대립하고 대척점에 서서 싸울 수 있는 후보는 저 조정식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 보실 때 이제 김은혜 후보가 올라오느냐, 네. 유승민 후보가 올라오느냐,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대가 더 좀 수월하겠다 싶으셨어요? 그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처음에 차출이 됐을 때는 예. 말 그대로 뭐 대선 주자 프레임 같은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유승민, 그다음에 김동연 이런 식으로 언론의 프레임이 짜졌었는데 이제 그 프레임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혜 의원이라는 마치 윤핵관에 기댄 초보 정치인이 속성재배돼서 이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도리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명 선거라는 거는 구도와 이슈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김은혜 의원이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현재 본 경선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본 경선이 권리당원 투표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로 이루어지게 되고 네, 다른 그렇죠. 투표자가 이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 결선하게 투표로 가는 됐습니다. 건데 네. 결선을 앞둔 입장에서 장수의 입장에서 승리만이 목표라고 하실 텐데 결선까지 진행이 좀 될 거라 예상하시는지 또 난 어떻게 될 것 같다. 좀 들어볼까요? 아마 당연히 결선으로 간다고 지금 봅니다. 간다고 그리고, 보신다는 거죠? 제가 네. 결선 투표에 오를 것으로 지금 자신을 하고 있고요. 예. 얼마 전까지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적합도 조사들이 있었습니다만 부동층이 40%가 넘어요. 부동층 40%다. 네, 그러니까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꽤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바로 엊그제 TV 토론이 이제 지상파 TV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막 각종
권리당원들이나 각종 이제 뭐 재명이나 마을 또 여성시대 이런 등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후보들에 대한 막 다양한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에 대한 그 재발견, 재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에 대한 지금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예. 네네 그런 점에서 그 어쨌든 제가 그동안 이제 쭉 현재 저에 대한 인지도나 호감도가 지금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권리당원 투표가 50%인데 제가 현장 투표에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에서 20년 동안 정치를 했고, 그러셨죠. 그리고 대변인과 그다음에 뭐 경기도당 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요직을 다 제가 발탁돼서 일을 하면서 예. 이 상당히 기반이 두터운 편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있고 인맥도 굉장히 넓고 또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조직을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전국뿐만 아니라 경기도 조직을 제가 다 관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 제가 이런 현장에도 강하고 또 조직적 기반이 굉장히 두터운 후보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제가 1등을 할 걸로 제가 목표를 갖고 자신하시는군요. 지금 네,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결선 투표에 필이 갈 것이라고 또 장담을 하시기도 네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변수로 꼽힙니다. 이 부분이 또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김동연 후보를 좀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필승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 어쨌든 이제 결선을 가게 되면 4명 중에서 2명이 올라가는 네. 거니까 또 이제 그 결선에 오르지 못한 다른 후보와의 합종 연행이라든가 그렇죠. 또 이제 이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다른 두 후보 만약에 김동연 후보와 제가 오르게 된다라면은 예. 다른 두 분 후보와는 그 민주당 내에서 20년간 같이 동고동락했던 동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선에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 측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가치와 철학, 그런 성과 업적을 계승 발전할 후보가 누군가를 갖고 민주당의 후보는 조정식이다, 대표 주자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모아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결선 합니다. 올라가신다면 나머지 두 후보의 어떤 표심은 네. 조 의원께 몰릴 것이다. 그 다른 그렇게 또 두 예상하시는 분을 지지하는 표심이나 분위기도 저와 도리어 자연스럽게 연대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예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관심과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그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선의 정책통으로 또 불리우시기 때문에 네. 그 1,400만 경기도정을 잘 이끌 준비된 도지사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뭐 퍼스 경기 3대 비전도 그렇고 15대 핵심 공약을 얘기하셨는데 이걸 지금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딱 하나 꼽아서 요건 내가 진짜 경기도민들한테 딱 얘기하겠다. 네, 게 있을 거예요. 그- 들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예. 그리고 인구가 1,400만의 일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경기도가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 슬로건을 내건 게 퍼스트 경기예요. 예, 그리고 퍼스트 경기, 그다음 대한민국 1등 경기. 예,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첫 번째 내건 공약은 그 이해 실현을 위한 경기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발전 특별법의 핵심 내용 몇 가지만 간단히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우선은 그 현재 경기도지사 위상이 차관급입니다. 서울시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제일 많은 거대한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참석 멤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해서 예. 그다음에 그 서울시장과 국무회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보고 그리고 경기도 성장을 가로막는데 가장 큰 것이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중복 규제들이 있어요, 경기도에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반도체라든가 반도체나 미래차 등 대한민국의 아주 선도 산업들, 전략 산업들을 메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그 상당히 좀 많은 그 희생과 소외를 받아온 곳인데 예. 그래서 경기 북부 접경 지역 등을 평화 경제 자유구역으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 이 경기발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저의 또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정책적인 강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재명 상고문의 기조를 이어받을 적임자라는 점을 조금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뭐 당연히 제가 그 경기도에서 정치를 하고 오래 같이 하면서 그 이재명 고문님과는 참 10년 이상 참 가까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되셨을 때 예. 그때 제가 당선자 인수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도의 밑그림을 같이 그렸어요.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총괄본부장을 했었고, 그 실제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서 굉장히 효능감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셨어요. 그 내용들을 제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업적, 또 지난 대선 공약이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시켜서 더 크게 키우겠다. 네, 그리고 그 적임자가 저 조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민주당 후보 모두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네, 내비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독주 견제를 위해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어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세 곳 중에 두 곳은 승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좀 따끔하게 정신들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예. 이 검찰 개혁과 지방선거가 같이 큰 흐름에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고, 특히 그 상징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명 철회 내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지방선거가 말 그대로 향후 윤석열 정권 5년에 대한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관철시켜야 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현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네. 참 검수완박 핫한 이슈였습니다. 법안 처리 놓고 극한 대책 여야가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어제 드디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합의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일단은 뭐 검찰도 반발이 좀 세고 네네. 민주당 내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강경파들의 반발도 크고, 어쨌든 극적으로 절충을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 의원께서는 뭐 만족을 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만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예. 좀 아쉽죠? 아쉽고 또 물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예. 그 구체적인 것들을 내용들 좀 뜯어보면 걱정과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검찰 개혁, 사실은 이제 저희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검찰 개혁이란 게 그 검찰의 정당한 권력을 권한을 뺏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박탈한다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겠다는 것인데, 그 저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철회를 위해서 인수위 앞에서 예. 종로 통이동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앞에서 제가 8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했는데요. 그 이번 그 합의 내용을 보면 그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이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하기 전까지 그 검찰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1년 6개월 동안.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모든 걸 다 부패와 경제 범죄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6대 범죄 중에 4개는 일단 없애고 2개는 놔둔다는 건데, 이 부패 그 기준점이 좀 모호하다는 말씀이신 부패 거죠? 수사라는 것은 다 부패 수사를 걸면 다 부패가 되는 거예요. 범위의 부패 광대함이라는 수사가. 네, 거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게 모호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검찰의 그 수사권을 중수청이 설치된 이후에 나머지를 다 이제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게 그 1년 6개월 뒤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수청이 신설되는 게 준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게 질질 끌리게 되면은 그걸 강제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검찰 수사권을 분리시키고 이거를 다 이양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법안에다가 기간을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예전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주한미군의 그 전시 작전 지휘권을 2012년까지 우리에게 전환하겠다 했다가 예. 한국군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금도 계속 차일피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보시는 그 점은 거죠? 반드시 명확하게 짚어야 네. 되고, 네. 여러 그렇지 않으면 현안들 다시 용두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들어봤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네. 한다라는 포부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그 경기도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연 누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대척점을 두고 싸워서 이길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켜낼 사람인가. 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준비되고 실력 있는 도지사감인가. 이 세 가지 점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저 조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인 조정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